네,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입니다. 올 초에 최단기간 전쟁 추경도 편성을 하시고 예산 집행 준비하시느라 우리 박홍근 장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AI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뭐 슈퍼 예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재량 지출 15% 그리고 의무 지출 10% 절감 뭐 이런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또 그 의무 지출 10% 감액 비율 제시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뭐 단순하게 예산 삭감해서 허리띠 돌라매자 뭐 이런 거다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혹시 이 취지 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또는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때 저는 분모인 소위 GDP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시켜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분자인 우리 국가 채무 또 우리 지출의 어떤 효율화 이게 동시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생각보다 많은 세입 여건이 이제 형성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쓴 사업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말 어렵게 25조 재량 지출 그다음에 2조의 의무 지출을 처음으로 해서 27조를 마련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50조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정말 각 부처에게 강국기 요청하면서 편성 지침 마련부터 시작해서 국무회의 2번 걸치고 지금도 그것을 저희가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 그게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제가 꼼꼼히 살피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한편에서 그렇게 효율화를 깨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발전과 국민 그렇습니다. 국민 네. 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복리 증진이 필요한 뭐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잠재 성장률 제고, 청년 실업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산 자체가 당연히 성장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잠재 성장률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1% 중반대까지 주저앉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0%대로 이제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정을 어떻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시험들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 대응 기금도 목표는 이러한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입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장관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특정 지역이나 또는 업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따라서 잠재 성장률 확충을 통해서 생산적 지출로 이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또한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중점 투자 분야,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 그리고 성장 엔진 확충, 그리고 지방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재 육성 이런 데에 저희가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취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세금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건전성 문제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부채 비율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빚을 걱정해야 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국제적으로 평가 기준으로 통용되는 D2 일반 정부 부채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IMF 선진국이 108%라면 우리는 GDP 대비 54.4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수준인 것이죠. 네, 최근에 네. 뭐 IMF, OECD도 다 긍정적으로 국제기구도 평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